자, 이번 차량은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입니다. 해당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더 뉴 QM6 디젤 모델인데요. 먼저 출시된 가솔린과 LPG에서 선보였던 최상위 트림 프리미에르를 디젤 라인업에도 반영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음에도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의 동일한 생김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몇 가지 디테일의 변화를 줘서 디자인을 다듬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릴의 크롬 장식은 형태를 좀 다르게 해줘서 변화를 줬고요. 포그램프는 원형에서 사각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크롬 라인을 길게 그려주고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크롬 라인 디자인을 추가를 해줌으로써 전면부의 인상을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프리미에르 최상위 트림 모델로 그릴 하단에 프리미에르 로고가 하나 더 더해진 모습을 제외하고는 그릴과 이어진 헤드램프 형태라든지 르노 삼성을 대표하는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램프 구성이라든지 그 데일라이트 하단부로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이 점등되는 형태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QM6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디테일을 추가해주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준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에서도 기존 모델과 디자인에 대한 별반 다름은 없는데요. 단 해당 차량은 프리미에르 모델로 전면 그릴에 있었던 프리미에르 로고가 사이드에 하나 추가되었고요. 휠도 프리미에르 전용 신규 디자인된 새로운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은 에펠탑을 형상화해서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사이즈는 19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도 엠블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테일램프 구성도 동일하게 갖추고 있고 램프가 점등되고 그래픽이 표현될 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입체적인 효과가 들어간 부분도 이제는 상당히 익숙한 QM6가 가진 후면부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 여기는 후방등이 점등되는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머플러 틱 같은 장식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범퍼 하단부에도 디퓨저 디자인을 새롭게 그려주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한 듯한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외적으로는 디테일을 추가해주면서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고 하면 실내는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동일한 레이아웃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앙 스크린은 세로 형태를 한 S링크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보니까 꽤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반면 실제 사용을 할 때는 번거로움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조기 조작을 할 때 꼭 한 번은 더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바탕 화면 쪽에 이 공조기 위젯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바람의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온 오프까지 할 수가 있는, 바로 조작할 수 있는 위젯이 추가됨으로써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한 구성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거기에 메뉴에서 차량 들어가서 시트를 보게 되면 마사지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에서는 이제 마사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SM6에만 적용됐던 기능이 이제 QM6에서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케이블에서 스마트폰 연결하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는 기존에도 지원을 해줬었지만 그때는 화면이 중앙에만 보이고 위하고 아래는 잘린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풀스크린
화면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변화를 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보기에도 좀 더 좋고 조작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는 기존 S링크와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자체가 약간 올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개선해준 부분도 괜찮지만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보기 좋게 수정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외에는 1열 시트, 열선하고 통풍,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앤고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은 밖으로 물리적으로 빼놔서 조작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한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 단자 두 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USB 단자는 중앙 센터 콘솔 쪽에 안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이 바깥쪽으로 별도로 빼놓은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여기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파워 아울렛 옆쪽으로 해서 USB 충전 단자 두 개가 마련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에르 모델에는 이쪽하고 도어 트림 쪽 장식 들어가는 부분에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형태로 변화를 주었고요. 거기에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감싸주고 상단 쪽은 퀼팅 라인 넣어주고, 그리고 이 사이드 쪽이나 아래쪽은 브라운 컬러의 파이핑 라인 넣어줘서 디테일을 살려준 모습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헤드레스트도 프레스티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트에 착자했을 때 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시트를 갖춘 부분은 QM6 실내 구성 중 꽤 만족도 높은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이외에 중앙 디스플레이하고 양쪽엔 아날로그 바늘이 자리한 계기판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핸들의 형태, 그리고 기어 노브 기존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그룸, 헤드룸 별다른 부족함 없는 꽤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오너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2열 시트 리클라인 기능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트 상단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 기존과 동일한 등받이 각도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당겨서 뒤로 밀어주게 되면 좀 더 누운 형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시트를 조금 더 뒤로 누운 형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트 구성으로 변화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가림막이 제거가 되고 썬루프가 열리는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개폐는 여기까지 오픈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버튼을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닫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2열 별도의 에어벤트하고 USB 충전 단자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중앙 팔걸이를 내리면 2열 시트 열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열 시트 열선은 숨겨놓은 형태라 깔끔하면서도 조작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는데, 이 중앙에 사람이 앉았을 때는 팔걸이를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편한 구성은 아니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이쪽 부분을 눌러주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도 꽤 깊은 편이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꽤 용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이쪽하고 이쪽 양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 아래쪽으로도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버튼 눌러주면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4기통 2.0L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CVT 무단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38.7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2.0 DCI 모델과 동일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주행 성능도 기존 2.0 디젤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동을 보여주는데요. 단 한 가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기존 2.0 디젤 모델은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꽤 실내로 유입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링, 정차했을 때도 소음도 꽤 컸었고 진동도 핸들이나 시트로 다소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부분 변경을 거친 현행 모델은 소음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는 반면 진동에 있어서는 바로 체감될 정도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존 모델은 아이들링 시,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도 진동이 있었지만 주행을 할 때도 그 진동이 느껴지는 편이었었는데 현재 더 뉴 QM6에서는 엔진에서 전달되는 잔 진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승차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차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이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QM6 2.0 디젤 모델에 적용된 파워트레인 구성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하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즐겨 사용되는 CVT 무단 변속기를 디젤 엔진과 맞물려준 부분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데요. 효율성, 그러니까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켜 주려는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속 페달을 가져가면 디젤 엔진 특유의 토크 값을 적극 활용해 주기보다는 토크가 형성되는 영역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속도가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변속기는 CVT 무단 변속기긴 하지만 가상의 7단 변속을 만들어줘서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엔진 회전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할 때 답답하지 않은 주행 성능과 CVT 무단 변속기가 갖는 이질감을 줄여준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일상을 거의 대부분 함께하는 도시명 SUV로서 괜찮은 연비 효율성과 적절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2.0 디젤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QM6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 모델이기도 한데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전후로 구동을 배분해주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LPG 모델에서는 미적용된 사륜구동 시스템을 2.0 디젤 모델에서는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이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저속 초반에도 무게감은 좀 묵직한 편이고 그 묵직함이 직결감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핸들을 조향하는 대로 꽤 말도 잘 듣는 편이고 딱히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는 핸들 조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하게 담력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세단보다는 좀 높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내려다보면서 주행을 하는 전방 시야는 꽤 열려있는 편이고 측면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보여주는 부분도 운전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에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줘도 될 정도로 꽤 괜찮은 실내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엔진 자체가 가진 소음도 꽤 큰 편이고 가속이 이루어지고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줄어든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엔진 소음이 여전히 실내로 다소 유입되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는 속도만 설정해서 항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반면 더 뉴 QM6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가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단 QM6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탑앤고, 그러니까 멈춰 섰다가 재출발되는 기능은 빠져 있어서 저속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못하고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이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적용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핸들을 보조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경고만 알려주는 차선 이탈 경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 모델이 추가됐음에도 단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미적용된 점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은 454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5.5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9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840-5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솔린과 LPG 그리고 디젤 모델까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QM6 만나봤는데요. 사실상 브랜드 판매량을 책임지고 있는 주력 모델답게 라인업을 추가해주며 선택의 폭을 넓혀준 부분은 긍정적이었고, 각 모델별 꾸준히 상품성을 개선해주며 완성도를 높여준 부분은 매력적이었던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